자, 150쪽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utterance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발화죠. 그렇죠? utter라고 하는 게 발화하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utterance라고 하면 이제 발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by definition이라고 하는 건 정의상 보자는 얘기야. 정의상 본다면 이 utterances,라고 하는 것은 are dialogical이라는 거예요. AL 빠져도 dialogic 이게 되겠지. dialogic 무슨 말입니까? 대화체라는 얘기야. 당연히 발화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이니까 정의상 보더라도 발화라고 하는 것은 대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articipants can state their points of view in response to what has been said by the other. 그죠? 참가자, 대화에 참여하는 그런 참가자들은 can state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뭐에 상응해서 in response to 뭐에 대응해서 뭐에 상응해서 반응해서 얘기할 수 있냐면 what has been said 무엇이 얘기되어져 왔는가라는 거죠. by the other 바로 대화에 참가하고 있는 상대편에 의해서 어떤 말이 되어져 왔느냐 what has been said 대응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해서 얘기하는 거다 맞지? A가 A라고 대답하면 당연히 A라고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A라고 대답하는데 뭐 B라고 딴소리하고 하면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대화의 participant,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는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 what has been said, 뭔 얘기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in response,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unlike sentences, 그러니까 문장과는 달리 이거는 왜 그러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발화나 대화나 이런 것 들어간 것은 상대방의 그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 현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대화, 즉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대꾸를 해줘야지 얘기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This is because 근데 설명해 보고 있는 거예요. Unlike sentences, 발화라는 것과 sentences는 다르죠. 문장은 이미 우리가 지금 이거 읽고 있잖아. 이건 문장이죠. 이미 우리랑 이 글 쓴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대화하는 상황이었다면 이 작가한테 물어볼 수 있어. 우리가 이해했다고 하고 이 부분, this is because 이 부분 안 해도 돼. 그리고 이 내용을 갖다 모르겠다면 앞부분에 있던 말 자체가 모르겠다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봐도 돼. 이해돼요? 근데 문장은 아니잖아. 지 마음대로 그냥 일방적인 대화잖아요. 얘는 일방성인 거야. 근데 utterance는 뭐라고요? dialogic한 거야. 이해되니? 차이가 있죠. This is because unlike sentences와 달리 이 sentences는 또 뭔데? 위치가 수식되네. are abstract from their conditions of real use인 거야. 그렇죠? 실제적인 사용의 환경과는 조건과는 뭐가 되어 있어? be abstracted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추상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실제적인 활용하는 것과는 조금 떨어져 있다는 거야. 여러분 abstract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abstract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추상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죠. 추상적인. 그래서 구체적이고 한 것은 뭐예요? concrete하다라고 하죠. 우리가 concrete 라고 할 수 있고 abstract은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로 쓰면 얘가 추상화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 쓰면 추출하다. 그죠? 뭔가 엑시스만 뽑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논문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abstract 쓴다 그지? 초록이나 이런 거 들어갔다 그지? 써머리 같은 거를 우리가 개요 초록을 우리가 abstract이라고 했어요. 이해됩니까? 이 abstract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같습니까? metaphysics. metaphysical. 그러면 형이상학이다, 그지? 그냥 physica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우 구체적이고 concrete하고 분석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메타라고 붙은 것은 over의 개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이상의 것이랑 우리가 여러분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죠? 그 메타, 그죠? metacognition. 그죠? 그 인지를 다시 인지하는, 그죠? 그래서 상위인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메타커그니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메타가 붙으면 좀 더 오버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쨌든 메타피지컬의 개념이 바로 형이상학이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어쨌든 이 abstract로 돼 있다는 소리야. 실제적인 reality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sentences가 되는 거죠. 그거랑은 달리 utterance라고 하는 건 발화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 real use하고 관련 있는 거지. always 항상 뭐 하는 거야? be addressed to someone인 거야. 누군가에게 be addressed 전달되고 전송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야. 그런 거는 뭐라는 얘기야? 이 앞에 있는 문장 있죠. 상대방에서 무엇이 말해지는가에 따라서 response 한다는 데 있잖아. 이건 왜 그렇다는 얘기예요. utterance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거야? 항상 누군가를 뭐 한다는 거예요?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제 전달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의 말을 갖다가 당연히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다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바로 이거를 갖다 이게 과정인데 이게 과정인데 뭡니까? 이 바크틴인가요? 바크틴 모르겠어요. 바킨이라는 양반이 termed 조인한 거야.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만들어냈다는 거야. 이름이 term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쓰면 기간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사로 쓰면 뭐 하는가?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얘가 addressivity라고 하네요. addressivity라고 하는 것은 얘가 만든 용어인 거죠. 영어적으로는 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반응성, 응답성. 네, 갑자기 전화가 와서요. 자, 어쨌든 백틴이 용어를 만들어낸 거야. addressivity라고 해서 어떤 발화의 반응성, 수신성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얘가 만들어낸 그런 용어의 과정인 거예요. utterance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의 addressivity, 반응성, response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발화가 된다는 거잖아.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Whenever, 뭐 할 때마다, utterance가 이루어질 때마다, 발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there is always, 항상 뭐가 있어요? actual, 실제적이거나 또는 가상의 imaginary, 가상의 어떠한 audience of listeners, 그쵸? 청자가 있다는 거예요. 청자가 당연히 있어야지. 발화가 한다는 것은 이렇게 선생님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지만은 imaginary, 가상적, virtually, 가상적으로 여러분이 누가 virtual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좋습니다. Every utterance라고 하는 거, 모든 발화라고 하는 것은 has an addressee라고 했어요. addressee 하면 뭐예요? 수신인이죠. addresser 하면요, 발신인이죠. 어쨌든 addressee, 이가 붙으면은 수동의 의미가 좀 강하니까 그럼 당연히 수신인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용어는 다른 말로 하면 second party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party라고 하는 쪽, 반대편, 당이란 소리거든요. second party니까 당연히 반대쪽, 수신인 쪽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whose responsive understanding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그대로 연결해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수신인의가 whose예요. 그 수신인의 responsive 반응, 호응이 되는, 호응을 하는 이해라고 하는 것이 is being sought, 항상 추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발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수신인이라고 하는 addressee를 갖다가 가정하고 있고, 그런 그 addressee의 뭐라고? 그 호응하고 반응하는 그러한 이해도라고 하는 것을 항상 추구하는 거야. 항상 나는 갈구해. 여러분들이 이해했나 안 했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The notion of addressivity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반응성, 수신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follows 되어 있습니까? 따라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 from 뒤가 원인이 되겠죠? 그죠? 얘가 이제 결과적 사건이 일어난 거야. follows니까. 뭐로부터? 이러한 사실로부터 추출된 개념인 거예요. 어떤 사실이죠? 사람들은요, are not passive, 전혀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야. 어디에서? In their conversation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not passive, 전혀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바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반응성, 수신성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야? 액티브하게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액티브하게 대화에 참여해야만 뭐가 되는 거야? utterance, 어떤 conversation, 담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개념이죠? Quite on the contrary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오히려 이런 개념이죠. quite라고 하는 좀 더 강조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히려인 거야. 오히려라는 거야. 그들은 not passive,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 하다는 거야? 적극적이라는 거지. They engage in activities. 그렇죠? engage in 뭐 하는 소리입니까? 관여한다는 거죠. engage in 하면은 관여하다라는 얘기죠. engage 자체가 어떤 종사하다, 사로잡다, 고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그 상황에 종사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여한다는 소리야. 이러한 활동에 관여한다는 거야. such as 뭐와 같은 활동에 관여한다는 거야. passive하지 않다는 개념, not passive의 개념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such as negotiation, 협상을 한다든지, agreeing, 동의도 해본다든지, disagreeing, 부동의도 해본다든지, questioning, 질문도 해보는 거죠. 이러한 activities들에 관여한다는 거야. 얘는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참여한다는 거죠. The very란 명사는 뭐야? 바로 그 composition, 이라는 의미죠. 구성. 그리고 style, 형식 of the utterance. 그런 그 발화의 어떤 구성이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will depend on, 어디에 의존한다는 겁니까? The audience에 의존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for whom it is meant 가로 닫아야 되겠네, 그지? 여기서 it이 받는 게 뭡니까? 발화죠, utterance죠. 그 발화가 meant for죠. 의도한, 발화가 의도한 바로 그 audience에 의존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발화가 의도한 뭐라고? 그 청중, 그 청중에 의존하는 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발화의 구성이나 형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수준 정도 되니까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갖다 막 때려 넣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어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발화가 의도하는 그러한 청중에 따라서 이러한 발화에 대한 내용이나 또는 구성, 컴포지션이라든지 스타일, 형식이라는 것이 뭐 해야 된다? 충분히 달라져야 된다는 문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초등학생 못 가르치는 거야. 이해되니? 말도 빠르고요. 그리고 또 뭐 하는가? 말을 사용하는 그런 용어 자체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뭐 초등학생 쌤들 안전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안전줄 안 한다는 소리야. 이해됩니까? 그리고요, 이러한 composition과 style of utterance라고 하는 것은 must of necessity라고 했어요. necessity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이라는 말이야.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발화의 구성이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must take A into account다, 그지? 그럼 A가 어디 갔어? effect로 간다, 그지? 효과를 고려해야만 한다라는 소리야. 염두에 둬야 된다는 소리예요. 효과, 어떤 효과인데 it will have them 됐죠. 여기서 가로 열고 effect를 수식한다, 그지? 원래 effect는 어디 있었는데 have an effect on이죠. 이해됩니까? 여기 effect, have 뒤에 있었던 effect가 여기로 딱 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생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it이 맞는 것도 발화죠. 이 utterance, 발화가 on them이니까 audience가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그 청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뭐 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걸 고려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청중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서 어떤 발화의 스타일이나 컴포지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 utterance의 어떤 속성, features, 형태, 속성을 갖다가 shaping, 만들어내는,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address의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그 address가 누구냐에 따라서 발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realistic한 거기 때문에 뭐 하다는 얘기예요? 거의 호응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